최근 청년들이 스스로 공동체와 단절된 생활을 하는 이른바 청년 고립이 늘고 있습니다. 창원복지재단에서 실태조사를 해봤더니 창원에서만 6,500명 정도의 청년이 고립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창원복지재단 신근화 선임연구위원 직격 인터뷰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2월부터 실태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셨습니까? 네, 저희 청년 고립 실태 조사는 고립의 청년의 특성상 외부와의 단절로 인해서 사료 확보에 어려움이 좀 존재하여서요. 질적 조사를 하지는 못했고요. 설문조사, 즉 이제 서베이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실시를 하게 됐고요. 조사 대상자의 어떤 그 선정에 있어서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일반 청년을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물론 이제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그 비례 할당 표본 추출의 방식을 활용을 했고요. 조사의 방식에 있어서는 저희가 1대1 개별 면접 조사를 좀 진행했었고 일부 저희가 온라인 조사를 좀 병행해서 조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예, 그 조사 결과를 보니까 추정치이지만 창원에서만 한 6,500명 정도가 고립된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치인데 그 자세한 내용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그 청년 고립 실태 조사 결과 이제 세 가지 유형의 청년 고립 유형이 좀 나타났고요. 첫 번째 유형이 이제 비고립군에 해당되는 청년들이 저희가 79.2%가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이 이제 잠재적 고립군이라고 해서 그 학원이나 그리고 직장, 뭐 학교 다니지 않고 그리고 종종 외출하는 정도를 저희가 잠재적 고립군으로 해서 18.2% 수치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은둔형 고립군이라고 해서 거의 외출하지 않는 정도 에 있는 청년들을 말을 하고요. 비율은 2.6%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이 은둔형 고립군의 2.6%에 해당되는 이 수치를 저희 창원시 청년 인구 규모에 대비해 봤을 때 나온 추정치가 6,500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왔고요. 예, 뭐 그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인상적인 수치긴 한데 성별이나 학력, 기타 다른 점에서도 주목할 만한 특징이 좀 있었을까요? 예, 그 저희 결과에서 나온 이제 고립의 특성을 좀 살펴보면요. 성별로는 봤을 때 남성보다는 여성의 고립의 정도가 조금 더 수준이 높았고요. 예, 그리고 연령대로 봤을 때는 20대보다는 30대가 훨씬 더 고립의 정도가 좀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고립의 정도가 높을수록 PC라든지 모바일 기기를 주로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에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좀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분야에서는 우울이나 자살의 정도가 고립의 수준이 높을수록 굉장히 좀 높은 것으로 좀 분석이 되었고요. 현재 은둔형 상태에 있는 고립 청년들의 약 절반 정도가 과거에 고립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분석이 되었다는 점. 이 점을 저희가 조금 주요한 특징으로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러한 청년 고립이 발생하는 원인을 잘 파악해야 그에 맞는 대책도 찾을 수가 있을 텐데 글쎄요, 이번 조사를 통해서 어떤 원인들이 좀 꼽혔습니까? 궁금한데요. 본 연구 결과에서 어떤 사회적 고립의 원인을 봤을 때 첫 번째로 저희가 나왔던 원인이 따돌림이었고요. 예, 두 번째로 나왔던 원인이 그 부모로부터의 어떤 차별, 그리고 정서적 공격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경제적 빈곤. 이것이 저희가 조사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사회적 현상,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도 좀 시급해 보이는데요.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앞으로 어떤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런 고립이라는 것이 특정 생애 주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애 주기별로 누적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특성을 좀 꼽을 수 있기 때문에 생애 주기적인 포괄적인 접근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과거 고립 경험이 현재 고립에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고립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다시 재고립으로 또 연결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이 나중에 고착화가 된다면 이것은 고립의 문제가 좀 더 사회 문제로 크게 대두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토대로 방안을 좀 제시해 본다면 우선은 고립 청년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발굴을 통해서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그 찾아가는 마음 지원 서비스와 같은 아웃리치 형태로 그런 어떤 청년들을 좀 발굴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어떤 공식적인 온라인 프로그램들을 좀 개설해서 고립 청년이라든지 가족들이 직접 어떤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제한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문적인 지역사회 내 서비스 어떤 협력 체계를 좀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건강과정지원센터 그리고 종합복지관 혹은 대학교 그리고 그룹홈이나 지역자활센터와 같은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자원들 간의 연계 체계를 좀 구축을 해서 발굴을 좀 강화하고 어떤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귀한 실태조사 감사드리고요. 오늘 인터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